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4년형 나왔죠? 네. 네, 오늘 징역 4년은 나왔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하고 그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무자본 M&A를 해서 배임 횡령까지 한 부분 크게 두 파트가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들 그런 덩어리들은 지금 거의 다 유죄로 나오고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어쨌든 법원은 조범동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렇죠. 다만 그 관심거리가 조범동 개인의 범죄도 범죄입니다만 이 조국 일가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범동이 89억 원이죠. 횡령했던 부분은 뭐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예. 이게 과연 권력형 범죄였나 또 한편으로는 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예. 그 조국 일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냐 이 부분인데요. 증거인멸 부분을 빼고는 다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다 허구죠. 무산이 된 건데 호구가 돼버렸어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고 하는 10억 원을 투자가 아니고 빌려준 거 대여금이고요. 이자 받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그리고 코링크 최고의사 결정권자 실질적으로 정경심이 아니었느냐가 검찰 생각이었는데 조범동하고 이씨 둘이 이봉직 이창권이었다라고 했던 거고 또 횡령 공범이 아니다. 권력형 범죄 아니다. 인정한 거는 증거인멸만 인정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주장했던 게 다 이게 무효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무죄죠. 재판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 가능성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뭐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정경심 부분 특히 이 지금 코링크 관련된 부분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증거인멸 부분도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모를 인정을 하되 피고인의 범죄 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네요. 그래서 네. 증거인멸 부분도 무죄일 가능성이 있고요.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던 게 조금 무리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조금 무리가 네. 아니고요. 많이 무리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우리 익성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뭐 정확하게 익성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그 변호인 측 주장을 좀 인정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입니까? 다른 재판부이긴 한데요. 예.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신급이기도 하고 예. 같은 뭐 법원 중앙법원이기 때문에 예. 달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 정경심 재판에 무죄가 나고 조국 재판도 만일 무죄가 나고 이렇게 무죄가 되면 나오겠죠. 예. 그동안 검찰이 그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 가지였죠. 정경심 교수는요. 표창장하고 사모펀드하고 증거인멸 부분이었거든요. 표창장도 우리 계속 언급했다시피 이중기소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펀드는 이것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 정도가 남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만약 무죄가 된다 그러면 정말 태산 뭐라 그러죠? 태산명동 서일필 그런 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검언유착 사건도 이야기해보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제도 자체 두 개 다 예외적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은 뭐 옛날 그 법무부 차관했던 분 그 성범죄하고 그다음에 제주지검장님 성범죄 그런 사건들 주로 불기소하는데 활용이 됐던 거. 김학의, 김수창이요. 네,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안태근 그렇죠. 네, 검사장이었나요? 그런 그 고위 검사들이었고 전문 수사 자문단도 결국 그 강원랜드 그렇죠.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그 담당 수사 검사한테 대검 간부가 전화를 해서 말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그거 가지고 활용이 됐던 제도들인데 전부 다 고위 검사들의 어떤 면피에 좀 많이 활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거의 기소 의견이 거의 아까 그 안태근 씨 말고는 별로 없었던 예, 그런 제도였는데
그렇게 예외적으로 드문드문 활용하던 제도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위원회가 소집되고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예. 없었죠. 네. 특히 지금 수사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기자가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검찰총장이 받아줬다. 피의자가 요청한 것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안 좋은 소리 나왔어요. 비공개 규정입니다. 비공개 예규고 저는 변호사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문 수사 자문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예규상으로 봤을 때는 수사팀에서 요청하는 건데 예. 피해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좀 상정하지 못했던 경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수사 자문단이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때 처음 도입된 그렇죠. 건데 예. 그때 도입하면서 수사팀과 검찰 지휘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의견이 때 충돌될 때. 그 이견을 해소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가 요청했다고 검찰총장이 받아줬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건데 특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제 형사일부입니다. 중앙지검. 중앙지검에서는 중단하라.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특임 검사를 내려보내 달라. 이거 검찰총장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맡았을 때 윤 총장이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지휘 안 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본인이 임명한 또 자문단에 속하는 위원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건 수사 자문단이 아니고 수사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네. 우리가 계속 불기소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불기소 의견이 나왔어요. 10대 3으로 뭐 완전히 크게 차이가 예, 났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11개월이나 들여다봤던 사건인데 10시간 만에 기소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들이 편향된 사람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삼성을 이렇게 사업 처리하면 안 된다고 칼럼 썼던 사람들도 들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몇몇이 지금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편향적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또 삼성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배치가 됐던 것들 봤을 때 또 이 정도 심각하고 몇 달이죠? 17개월 몇 년간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예. 이걸 10시간 안에 이거를 브리핑을 보고 이해를 한다. 게다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증거인멸건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처벌받았어요. 있는데. 일부 사장단하고 예. 이전실 사람들은. 예. 거기다가 영장 담당 판사는 기초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구속까지는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영 다른 사람 15명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고 예. 수사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입니다. 증거인멸한 사람들이 사업 처리를 받았는데 이 증거인멸은 왜 했느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거 숨기려고 증거인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계 부정도 있다 그러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기소를 하지 않았. 예. 기소를 하면 안 된다고 네. 이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갸우뚱합니다만 자 이제는 검찰의 결정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검찰은 이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검찰가 불기소를 해버리면 영장 청구한 것도 말이 안 돼 버리고요. 예. 그럼 그 전에 영장 왜 청구했냐 이렇게 되겠죠.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근데 높지 지금껏 않을까. 관례상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몇월 건 다 받아들였어요. 예. 여기까지 했던 거. 그래서 지금 검찰에도 굉장히 난감한 게 받아들여도 논란이고 안 네. 받아들여도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기소하는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권고적 의견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불기소한다. 구속영장 청구했던 사건을 불기소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참 변호사로서 참 저는 좀 자괴감 좀 들어요. 최근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가 의뢰했던 사람들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요. 예, 안 속절없이 받아주겠죠. 예. 속절없이 다 기소되고 속절없이 구속되고 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제도들 뭐 변호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제도를 할 수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기 누가 봐도 지금 기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고 노회찬 의원이 만인한테만 평등하다. 네, 진짜 다른 만인한테만 딱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한테만 딱 평등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즘에 강한 워딩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내 말을 잘라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왜 지시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그 너무 상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투 또 말본세로 이제 투집 잡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이 검찰의 수사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은 저는 사실 강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검찰총장의 힘은 뭐냐면 압수수색 한 7, 80분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말로 필요해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거든요. 이 추미애 장관 했던 말이 저는 뭐 강한지 안 강한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관계가 언론에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지휘, 상명, 하복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특히 한명수 사건 재조사 그 건 관련해서 이 지금 인권과 보냈다가 자꾸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불복하는 양상을 해서 보인 거거든요. 대검 인권과에서 지휘하도록 감찰부에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 잘합니다 합니까? 저는 그런 행동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거. 그 발언이 저는 세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언론에서는 엄청 이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신천지 사태 때도 똑같았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고 뭐 수사를 해라 그랬는데 네, 안 했죠. 안 했거든요. 예. 계속 쌓여와서 아마 그러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채널A 사건 일단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검찰총장이 그걸 스톱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은 또 지휘 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수사 자문단하고 또 수사 심의하고 다 지금 또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에서 직접 또 감찰하기로 또 했거든요. 예. 세 군데서 지금 이걸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군데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한쪽은 봐주려는 어떤 뉘앙스가 있고 한쪽은 공격하려는 뉘앙스. 이거는 봐준다는 표현은 제가 친분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뭐 진행되는 걸 봐선 수사팀 의지가 강하고, 그쵸.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요청까지 했다면 수사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까. 아무리 총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총장한테 검찰총장을 존중해주고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싶은 거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지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고위 검사장으로서 내부자인데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를 내 직권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리한 검찰 행정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관점에서는 관철되기 어렵지 않을까.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시 직후에 이 기자가 해고가 됐어요. 채널A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증거물 자체를 구속이나 또 압수수색, 한동훈 검사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자료로 수사팀은 봤고요. 예. 다만 대검에서는 이건 강요미수 아니다라고 또 달리 판단했는데 두 군데서나 이렇게 해고하면서 수사가 가능성을 봤다면 아마 듣기는 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 말은 네. 채널A에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해버렸어요. 해고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처분이죠.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자체 조사에서 뭔가 나왔기 나왔을 때문에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 수사팀도 그렇고 예. 두 군데에서 그만큼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증거라는 게 백모 기자가 하고 있던 그 예. 녹취 파일이 상당히 큰 어떤 강요했던 예. 흔적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수사팀에서 중앙지검이죠. 그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를 내보내 달라라고 네. 건의를 했는데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특임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검찰총장이 지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죠. 예. 쉽지 않죠. 지켜봅시다. 예. 예. 다른 이야기 넘어가죠.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죠. 네. 그런데 검찰이 이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단순히 가방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가방에 갇혀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울면서 외쳤는데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불어넣었고요. 아이가 들어있는데 가방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넘어서 아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량 차이는 사형이 있냐 없냐. 살인죄는 사형이 있고요.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하고 5년 이상입니다. 그건 예. 똑같은데 사형을 법정으로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9살 아이면 크지도 않은데 네. 그 아이를 여행형 가방에 놓고 성인이 위에서 뛰었다. 그리고 저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는 확정적 고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있을 수 없네. 죽어도 된다. 예. 뭐 죽어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의혹을 했으면 확정적 고의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학대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봤는데 처음부터 죽이를 의도로 했다라고 다시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 경찰 조사에서는 여기까지 내용이 안 나왔던 것 같고 검찰 조사에서 다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훈육한다면서 두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옷을 벗겨 방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훈육을 한다면서 엄마가 그날 좀 말썽을 많이 부렸나 보죠. 좀 두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옷을 벗기고 그냥 혼자 내려온 겁니다. 아유, 예, 그 자정쯤에 그렇게 했고요. 1시 40분쯤에 이 아이들 둘이서 나체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이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애들은 신도 안 신다 보니까 발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 얘기긴 한데 저희도 어릴 때 저희 요만할 때 어릴 때 많이 그랬죠. 팬티는 입혀 보냅니다. 예. 밖에 나가라고 하면 이제 나갔다가. 근데 그때는 좀 그런 감염이 조금 적었긴 한데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때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고 학대입니다. 이거는 예.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훈육이라는 거는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아니면 먹을 걸 안 준다든지 아니 이게 이건 지금 학대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8세, 9세인데 8살, 9살짜리 아이를 그 자정이 넘는 깜깜한 밤에 산에다 두고 오면 그 당연히 학대죠. 얼마나 학대죠. 무섭겠어요, 아이가. 학대죠. 새벽 그러죠. 1시 40분입니다. 이게 그러죠.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뭐 하여튼 저 때는 뭐 제가 뭐 그걸 했다가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팬티 입고 많이 나가기는 아니 뭐 했습니다. 저때 40년 전이니까요. 예, 뭐.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 기준으로 40대거든요. 여성이 이래서는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8살, 9살이면 초등학교 학생 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이죠.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엄마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경찰 조사 이후에 격리가 돼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은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는 경찰 조사 받고 지금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학대 행위를 이 정도 했으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은 아마 그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처음에 새벽에 이렇게 이 나체 상태로 아이들을 보내긴 쉽지 않거든요. 예. 뭐 다른 어떤 또 학대 행위를 했지 않을까. 이거는 훈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대입니다. 예. 네. 무조건 낮에 학대입니다. 이제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밤에 엄마가 혼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 할머니 혼자 키우는데 이제 남자애들이 좀 짓궂은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구진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내려고 했는 모양인데 진짜 엄마도 뭐 혼자 키우려니까 힘들긴 하셨겠지만은 훈육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도 엄마로서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지난번 9살 아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한테 어떻게 엄마랑 계속 살래? 아니면 뭐 보호시설 갈래 했더니 엄마랑 계속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이게 사건이 문제예요. 벌어졌잖아요. 이 아동하고 부모하고 분리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최종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지금 제가 3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 보면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학대행위나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될 좀 상황이 아닌가. 너무나 반복되고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거든요. 뭐 왜 딴 사람이 길 가던 제3자가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다시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만일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면 집에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참 또 그렇네요. 나체 상태로도 가야 되죠. 네, 원가족 보호 원칙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요새 뭐 좀 공통된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렇게 쥐어받고 싶을 때가 딱 한 번 저는 예.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 아, 그래요? 지어박았다기보다는 꿀밤 예. 비슷하게 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통제가 안 돼서 큰 아이를 근데 지금 중3인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손찌고 박아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그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건 좀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그 부분은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뭐 적어도 자기 애라면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 엄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계모 같은 경우에 좀 대부분 아빠가 멀리 가 있는 날이 많다던가 또 아니면 낮에는 할머니가 보고 엄마는 낮에 일을 갔다가 저녁에만 보고 요런 상황들이 참 이게 사는 게 힘들다던가 뭐 혼자 있으면서 뭐 혼자 힘만으로 붙인다던가 이런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보니까 자신이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부모지만 예.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들끼리 예. 알잖아요. 예. 정말 진짜 진심 사랑으로 그랬으면 모르. 근데 폭행은 체벌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안 수가 되고 없을 것 같습니다. 훈육이라 할 수 없다. 네, 훈육이 예. 아닙니다. 예. 훈육은 그렇게 괴롭히거나 학대 행위를 했을 때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KBS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 있죠. 네. 구속 송치가 됐는데 그 여타 사건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구속 송치되는 경우 잘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니까 경찰에서 그렇죠. 거기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증거가 나왔을 거로 추정이 되고 언제부터 그렇게 몰래 촬영하는 거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과가 없고 이러니까 구속 수사 계속 안 했던 거고 예. 이번에는 상당히 또 여론에 나오기도 했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경찰에서는 수사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 피해자가 다 알려줬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형 감형의 요소로 작용합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지금 해주는 걸로 하는데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줬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해주지 말자는 의견들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 앞으로는 법원에서도 좀 반영을 안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민호 변호사가 판사일 때는 봐줬습니까? 저희 때는 뭐 합의해오면 다 봐주는 쪽으로. 그때랑 지금 좀 네. 좀 다르죠. 네. 예. 법원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사회적 네네. 분위기도 그때는 바뀌었으니까. 합의되면 네. 다 봐주는 분위기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